제가 이제 25평 정도 매장 운영하면서 일매출 1,000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사장님한테 우스갯소리라도 이 가게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거죠? 라는 말도 하셔야 됩니다. 다리목만 보고 유동인구만 보고 난 빨리 여기 계약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가게 운영을 18년째 하고 있는 박용묵입니다. 오프라인 운영은 5년, 6년 시원하게 망했고요. 온라인으로 또 다시 또 올라섰고요. 물량도 많이 갖고 와서 최소한의 마진을 보면서 맛있는 과일을 갖고 오고 그 컨셉을 꾸준하게 했었고 어차피 먹는 사업은 꾸준할 거고요. 과일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공급은 꾸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분들도 자리목만 좋다면 저는 충분히 이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현금 유동성으로 내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바로바로 내가 현금을 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거고요. 단점으로도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은 좀 비수기고요. 여름에는 성수기가 다가오고요. 지금은 성수기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버티는 시기가 3개월 정도. 과일 장사가 문턱이 낮다 보니까 나도 그냥 한 번쯤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25평 정도 매장 운영하면서 일매출 1,000만 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수익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인건비가 너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최소한으로 한 4명, 5명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이 나오게끔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하실 시기에는 인력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제가 20대 때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대 후반 들어서 이제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때 한번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도 그런 서비스를 정말 배워보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1년 반 정도 무보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판매하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뛰어들게 됐습니다. 과일 가게로. 뭐 재래시장도 가서 현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가게를 차리면 되겠다 해서 가게를 또 차리게 된 거였죠. 최소한 1년은 하고 과일 이름도 알고 어머님들이 이 과일이나 야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갖고 오픈을 하셔야죠. 자, 그런 후에 휴식을 취하는 새벽 시장을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벽 도배 시장을 나가셔서 내가 향후 1년 뒤에 오픈할 그 가게에 물건 사입처는 내 스스로가 뚫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노하우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가 과일 경매 시간이에요. 새벽 12시에 전 갔어요. 12시에서 아니면 11시 반쯤 경매장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과일들이. 맛을 다 봤습니다. 아마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힘으로 그 경매장을 돈다는 게 거의 힘듭니다. 맛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먹는 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낙찰이 되면 그 중도메인 번호가 거기 찍힙니다. 거기를 보고 제가 가는 거죠. 그 중메인한테. 보통 분들은 그냥 경매장에 와서 그 경매 모습만 보고 그냥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보통 3천, 그 다음에 뭐 권리금 3천 정도 들어가고 트럭 중고로 하실 경우 1,000만 원 정도 잡고 저온창고 500 정도 잡고 인테리어 부분도 500 정도 잡고 물때가 500~600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토탈 8천만 원 정도 선 내외에서 여유자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3천만 원 투자했으면 3천만 원 뒷돈이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자금으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얻을 만한 가게를 그냥 들어간다 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정말 큰 낭패를 겪으시죠. 지금 현재 문제는 유동인구만 봐도 안 됩니다.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이 있는 곳을 내가 위치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00여 군데 이상 다니셔야 될 거예요. 제일 위치 선정 추천하는 거는 부천, 대치동, 박구정동, 동부 이촌동, 반포, 강남권, 생활권들. 나는 맛있는 과일 먹을 거야. 가격은 상관없어. 이런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면 최적이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먹습니다. 과일을. 신도시 쪽으로 하시면 괜찮고요. 보통 연령층은 30대, 40대가 좌지우지하죠. 그런 쪽에 타겟을 잡으셔서 위치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북향으로 가게의 위치를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물건들이 빨리 상해요. 자리목만 보고 유동인구만 보고 난 빨리 여기 계약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즘에 좋은 건 점포 계약하기 전에 이미 깔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점포 계약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그랬죠. 깔세는 상관없습니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그 가게 자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깔세 자리 나온 걸 일단 거기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깔세로 들어가셔서 운영을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동네가 장사가 될지 안 될지가 나오겠죠. 추산치는 나옵니다. 부동산 비트업에 꼭 들고 매일매일 찾아다니십시오.
자,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 창업자로서는 일단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페인트는 일단 뭐 붙이려 해도 되고 페인트 칠하면 됩니다. 바닥은 요즘 뭐 푸른 잔디 이런 거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카페트 다 나오니까 그것만 깔아도 매장이 되게 삽니다. 벽지 같은 것도 칠하기 싫으면 뭐 포인트 벽지 같은 거 요즘 다이소 같은 데도 파니까 그것만 붙여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간판 비용을 많이 하려고 해서 간판 비용 요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400, 500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추천하는 건 현수막이죠. 그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게가 망할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단 이제 조명만큼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주황색 조명을 꼭 쓰셔야 돼요. 과일을 사진도 그렇고 과일을 돋보이기 위해서 신선도가 가장 올라가고 최소한도로 조명을 신경을 쓰셔서 위에서 비추는 것도 그렇지만 아래에서 최소한도로 비출 수 있는 것도 따로 마련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죠. 제가 만났던 72분 중에서 위치 선정을 정말로 제대로 하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점포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사입처를 찾아다녀요. 이때 사입처를 발굴하는 건 되게 늦습니다. 그리고 그 사입처 발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도메인과의 관계예요. 신뢰. 그리고 바로 점포 계약을 하겠죠.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서도 사장님한테 우스갯소리라도 이 가게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거죠? 라는 말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가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포 계약을 하는 순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망하든 흥하든 일단 가게 오픈을 시키셔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때 뭐 홈페이지 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손님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 네이버 요즘엔 밴드가 무료로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연령층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가 판매 루트를 빨리 지금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주택가를 들어왔으면 연령층이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맞는 과일들, 노인분들이 많은데 뭐 자몽을 팔 수는 없잖아요. 패션 우르츠를 팔 수 없고 그분들은 대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감종류, 세일거리도 그때 그런 식으로 하고 택배 회사도 픽업하시고요. 택배 회사는 꼭 끼고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 하려면. 예전에는 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장 힘든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폭 상향됐고요. 제가 지금 가락시장 도매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가락시장도 1년, 2년 사이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무인 과일 가게가 조금씩 뜨고 각광받고 생기게 되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과일 쪽은 없어요. 이런 게. 과일 자체 조금 크게 없고 이걸 좀 비틀어 생각하면 요즘 중장년층 그 프로그램 취업 이런 패키지도 소상공인협회나 각 지역별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창업자분들은 아직 미취업 상태인 분들이 많으세요. 소상공인협회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이런 그 교육 패키지가 나옵니다. 근데 과일은 면세 물품이라 원물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가공식품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한다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례적으로 세척과일 과일 세척을 하기 위해서 세척 기계를 만들면 이게 통과가 돼요. 현장 생활하거나 직원 생활했을 때는 실패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어느 매장을 가거나 항상 매장의 매출을 2배 이상, 3배 이상 꼭 올렸다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내 가게를 운영했을 시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경험치가 없었어요. 좀 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도 12명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인력 운영도 되게 힘들었고요. 월세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재고 관리 생물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썩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되게 컸습니다.